네, 지난주 금요일에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두고 주말 내내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갔는데요.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야 법사위원들의 평가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 검찰 출신이죠. 국회 법사위 소속이기도 한데요. 유상범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지역구가 강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비 피해 입지는 않았습니까? 비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게다가 인명 사건이 2건이나 발생을 해가지고 아이고, 예. 주말에 유족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네네. 한 분은 실종이 돼서 네네. 그 수색본부에 찾아가서 좀 신속히 사체를 좀 그러게요. 찾아달라는 당부도 드렸습니다. 그러게요. 피해 복구도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비가 워낙 많이 내려서 피해 복구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의원님께서 검찰 인사가 단행된 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켜 몰아내기 위한 인사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던데요. 왜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을 확보할 때는 그 참모들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예. 어떤 참모를 대검에 앉혔냐가 중요한데 그 인사를 보시면은 이번에 검언 유착과 관련돼서 일차적 책임 있는 그 이정현 그 중앙 1차장을 공공수사부장을 앉히고 네, 또한 그 KBS 허위 보도와 관련돼서 관련 의혹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관련 의혹이 큰 3차장 검사를 또 반부패 강력부장을 앉히고 박상기 장관 시절에 정책 보좌관을 했던 그 2차장을 다시 거기 형사부장으로 앉히는 등 철저하게 친정부적 검사장들을 주변에 전부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중간에 일종의 게이트 키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줄 수밖에 없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켜서 몰아내기 위한 인사다라고 제가 규정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총장에서 나가라 이런 어떤 간접적 메시가 깔린 인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일각에서는 이른바 검찰 안에 빅4라고 해서 대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그다음에 대검 반부패부장, 그다음에 공공수사부장 이 네 자리를 빅4라고 부르는데 모두 호남 출신이다. 또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부분도 당연히 제가 지적을 해야만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사입니다. 그래요? 특정 지역을 이렇게 중요 보직에 모두 앉히는 예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이번 인사를 통해서 결국은 윤석열 고립 내지 몰아내기 딱 이거 하나에만 모든 목표를 두고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사가 그 하나만 가지고 그 하나만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의 인사 그 형태를 보면 결국은 잘못되고 편파적인 수사를 벌여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더라도 저희 추미애 장관이 그 원하는 인사를 했다면은 그와 관계없이 승진하고 영전하는 인사를 했다는 이 인사상의 정권에 순치된 수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주어진다 하는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을 이번 인사에서 드러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어떤 입장이냐면 1년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측근, 이른바 윤석열 사단들이 요직을 독식하지 않았었냐 하면서 이걸 어떤 바로잡는 차원이다 이런 어떤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토사구팽이요? 네. 아마 그 윤석열 사단이라야만 이 얘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거기 윤석열 총장과 함께 지난 작년까지 요직에 갔던 사람들은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의 주요 원인이 됐던 특검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주요 보직에 앉으면 특수수사 등 주요 보직에 앉아서 예. 지난 2년간 이제 정권 출범하고 2년간 네. 전 정권의 적폐 수사를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음흠. 그러면서 여권의 극찬을 받았죠. 아주 잘한다고. 네. 또 검찰 내 요직 등용할 때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작년 8월에 조국 사건이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사건 등 소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거침없이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전부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검찰 개혁의 반대 세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현 정권의 요구에 의해서 정권의 순수된 수사를 적극적으로 이행했다가 이번에 영전하거나 승진한 이런 검사장들은 지금 언론에서 추미애 사단이니 이성윤 사단이니 하면서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또 사단 아닌가요? 본인들이 없애야 된다는 또 사단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단을 없앤다면서 다른 사단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언급을 하셨길래 한번 좀 여쭤보는 건데요.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고검장으로 승진 인사가 돼야 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이 된 걸 두고 뭐 평가가 좀 그 해석이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의원님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사건들이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많습니다. 이제 다가 네. 뭐 아시다시피 아직 그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돼서 네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그 사건 처리를 사건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네네. 그 외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뭐 계속 있다 보니까 이성윤 검사장만큼 네. 정권이 요구하는 것을 잘 따라주는 검사장은 없다. 예.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검사장을 거기에 두게 되면 이성윤 검사장처럼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네. 이성윤 검사장은 그대로 유임을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번 검찰 인사 있기 전에 작년 말인가 한번 또 고위직 인사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때도 이제 어떤 평가가 나왔냐면 윤석열 사단 해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네네. 이 대검이 오히려 그러니까 대검 인사들의 포진을 보면 윤석열 사단이 거의 제거가 됐다 이런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하고 대립각을 세우는데 대검 부장들이 또 일정하게 윤석열 총장하고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본다면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윤석열 고립으로만 볼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성립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김종배 아나운서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예. 부장들이 윤석열 총장의 편에 섰다. 이건 조금은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초창기 내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네. 내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 뭐 일부 부장들은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대치되는 입장에 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랬습니까? 예. 네. 그것도 그분들이 오면 다 영전을 했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검찰국장으로 가시거나 동부검사장으로 가신 분들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네. 대립된 입장에 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만약에 복귀가 그렇게 된다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래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조직 대 조직의 어떤 대립 구도로 그러니까 나왔던 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네네. 그럼 그 보도 자체가 잘못됐던 거였네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내부에서 의견은 달리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수사 실무진은 대검의 형사 과장과 연구관들이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앙지검과 완전히 상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네. 그 안에 그 입장을 조율하면서 중앙지검과 대검에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좀 이게 이번 인사 다음에 이제 또 중간급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8월 말쯤으로 예정이 됐는데 이때 대검 조직이 많이 다시 조정이 되면서 슬림화될 거다. 지금 이런 어떤 예측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연구관이라든지 기획관 이런 데를 이 상당히 줄일 거다. 정권에서 예. 인사를 하는 걸 보면 네. 과거에는 어떤 책임을 지울 때 검사장급에서 어떤 책임을 물어서 네. 좌천 인사를 한 걸로서 예. 마무리하고 그 아래에 있는 검사들은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별도의 네.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정권에서 조국 수사 이후에 책임을 묻는 것을 보면 정권이 들어와서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검사장뿐만 아니라 차장, 부장급에서도 어떤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지 않고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면은 네. 그 사람들까지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인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도 제가 봐서는 아마 그런 그 부차장이나 부장급에서도 예. 자기들의 어떤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뭐 말씀드리면 소위 검언유착과 관련돼서 그 형사과장들이 반대되는 입장을 강하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불이익한 인사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대검에 있는 여러 참모들 가운데서 총장의 직할 부대로 역할하는 참모들이 몇 있습니다. 예. 그런 참모들도 이번에 아마 내치는 형태로 인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의원님께서는 금요일 인사를 윤석열 고립 몰아내기용 인사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내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그 조언을 주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요. 네. 먼저 그 소위 채널A 기자 사건은 제가 지난번에 나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질은 검찰총장의 지휘에 중앙지검 검사장이 항명을 하면서 발생을 했고요. 네. 거기에 장관이 개입을 해가지고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위법한 수사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검사장에 독립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수사 결과는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한 수사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장관이 져야죠. 네. 본인이 나서서 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배제하고 중앙지검장에게 힘을 몰아줬고 장관이 스스로가 마치 그 검언유착이 사실이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그 수사를 이끌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사가 철저하게 수사의 그 검언유착이 허구고 장관의 말대로 말하면 그 소설을 쓴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걸 마치 윤석열 총장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그 비난 여론을 몰고 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계속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끌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